안녕하세요. 장윤규입니다. 오늘은 우리 굽은 등이요. 이렇게 굽는 사람 있죠. 이렇게 굽은 등, 그 다음에 휘어진 허리, 그 다음에 다리가 O자 다리, 그 다음 X 다리, O 다리, X 다리. 이거 관리하는 거 오늘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꿀팁으로요. 이제 제가 카이로프랙틱을 하고 이제 건강관리사를 하면서 건강을 관리해 주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참 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휘어져 있으면 참 안타깝잖아요. 다니면 또 어떤 분은요, 또 붙어요. 무릎이 붙어갖고 옆으로 삐져. X다리가 돼요. 이게 다 어디하고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제 골반하고 문제가 생기겠죠? 골반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 골반에 근육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요, 안짱다리가 돼요. 이게 한쪽으로 펴지면 O자 다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원리상에 맞는데, 이래갖고 그것이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문제는 어디가 있을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리가 휘어진 허리죠. 등이 허리가 꼬부라진 허리. 어떤 분들이 등이 꼬부라지냐면 옛날에 농사를 지시면서 참 엉덩이가 가려워. 그래갖고 어디를 앉냐면 돌이나 이렇게 단단한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는 꼬리뼈 항문 옆에 직장하다니 가려우니까 거기를 문질러요. 그러면 뭐가 휘어지냐면요. 그 미골 위에 휘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가 휘어지면 어디가 휘어지냐면 등짝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렇게 휘인다 그러면요. 허리가 이렇게 휘인다 그러면 요 꼬리뼈에 있는 요 미골이 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자리, 요 꼬리뼈가 요게 이렇게 똑발라야 되는데 요게 휘어요. 왜? 여기가 가려워. 그리고 어디 앉을 자리가 잘 없어. 일은 열심히 했는데 잠깐 앉아 쉴 자리가 없어. 그래서 어디가 앉냐면 단단한 바위, 톡 튀어놓은 자리에 앉아. 그래서 앉아서 문지르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 시원하대요. 또 시원하잖아요. 그게 왜 가려우니까. 그런데 거기를 앉아가 있으면 쉬운다 한데 여기가 휘어. 그러면 어디가 휘냐면 등이 휘어요. 그러면 이 허리가 휘고요. 이 등짝이 휘는 거예요. 이 등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등이 휘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만 등이 휘고 허리는 꼬부라지고, 무릎은 꼬부라지고 배는 놓고, 그 다음 허리는 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대에 있던 키가 50대에 가면 줄여야 될까요? 안 줄여야 될까요? 줄여야 돼요? 선생님, 교수님도 줄여야 돼요? 자, 그렇게 20대에 있던 키가 선생님 줄었어요? 줄었어요. 우리 사모님도 줄었어요? 네, 줄었어요. 근데요, 저는요, 안 줄었어요. 제가 군에 갈 때 1m 73인데 지금 1m 74예요. 그럼 어떻게 안 줄었는데 왜 안 줄었을까요? 오늘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입니다. 키가 준다는 건 뭐가 줄어요? 연골이 적어졌다고요? 그러면 20대 사진 찍은 거와 지금 찍은 사진이 차이가 적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휘어진 거예요. 어디가 휘어졌냐? 무릎이 휘어지고요. 무릎이 휘어지고 골반이 휘어지고 그 다음에 어깨가 휘어진 거예요. 허리는 좀처럼 굽지만 않으면 연골이 망가져갖고 닳진 않아요. 무릎은 닳아요. 그런데 이 허리 연골은요, 닳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터지지만 않으면 안 닳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그러면 젊을 때는 이만하다가 얇아지냐고요. 그래서 키가 줄었냐고요. 보통은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는 안 줄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세가 이 다리가 O자 다리나 X자 다리나
등이 이렇게 휘어지면 키가 줄어요. 2cm, 3cm 당연히 줄지요. 그런데 이것이 펴지고 이 자리가 똑바르면 이게 안 줄는 것이 맞잖아요. 줄지 않아야죠. 키가 왜 줄어요? 저는 안 줄었다니까. 1cm 컸다니까요. 제가 군에 갈 때 1m 73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m 74예요. 그럼 왜 안 줄었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등이 펴졌거든요. 제가 이 등이 휘어져가지고, 등이 휘어져서요, 군에 가서요, 신체 검사할 때 헌병대를 못 갔어요. 헌병대 등 휘었다고 나가래. 그래서 제가 못 갔는데, 실제는요, 지금은 등이 탁 펴졌어요. 누구한테 가도 내보고 자세가 참 똑바로 돼. 왜? 자세를 바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한다고 얘가 바라지냐고요. 내가 아무리 똑바로 서가지고 있어도 이 자세가 이게 똑바로 지냐, 바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거는 물리적으로 바라져야 돼요. 사람이 신경적으로 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발 밑에 발목이에요. 발목이 안으로 휘어지면 O자다리가 돼요. 발목이요, 밖으로 휘어지면 이게 X자다리가 돼요. 그러니까 주 요인은 어디가 있다고요? 예, 발목에 있다고요. 발목이 안으로 휘어졌냐 밖으로 휘어졌냐에 따라 다리가 O자 되냐 X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발목을 사진을 찍어 보세요. 발의 형태를 사진을 찍는 옷에 기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진을 찍으면 사진의 압이 안으로 있는지 밖으로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아치가 무너지면 어디가 휘어진다고요? 허리 디스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아치가 무너지면 허리 디스크가 생겨요. 발 아치가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에는 요렇는데 한쪽에는 발 아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요,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아치가 똑바른데 발 아치와 함께 발바닥의 형태가 평행이 잘 이루어지면 다리는 바른 거예요. 그게 걸음을 걸을 때 우리가 뒤꿈치를 긁고 뒤꿈치를 딱 디디고 난 다음에 바로 요렇게 가지 않아요. 그럼 툭 소리가 나거든요. 디딘 다음에 옆에 측면적으로, 옆자리가 허리자리거든요. 측면적으로 살짝 디디면서 안으로 들어가야 이 발이 참 걸음걸이가 좋은 걸음걸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그냥 발이 좋아지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발이 똑발라지냐? 우리가 신발을 사러 가면 어떤 것이 신발 신으면 굉장히 편해요? 쿠션이 있는 거. 그렇죠. 신발의 깔창에 쿠션이 있는 깔창을 신으면 신발이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발이 이렇게 발이 생기면 여기를 이 자리가 폭신해져. 그러니까 폭신한 스폰지 같은 게 있으면 발이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었어요. 신었는데 신발 밑에 고무가 이게 좀 물렁물렁해, 스폰지처럼. 그러면 신발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그런데 편한데요, 이걸 장거리 신으면, 장거리를 밟으면 내가 쿠션 속에서 있었으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더 지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덜 지치냐면, 우리 연세들은, 사모님이나 선생님은 우리 맨발로 올림픽에 금메달 땄던 사람 이름 아세요? 예, 아베베를 기억하시죠? 맨발의 청춘, 맨발로 아베베가 42.195km를 달렸어요. 그런데 그 맨발로 1등을 했잖아요. 우리는 아시발 때 맨발로 뛰면 상할 것 같은데 안 상하잖아요. 맨발로 이긴 거예요. 왜냐면 이 맨발이 발 밑에 쿠션이 너무 좋은 신발이나 쿠션이 너무 좋은 깔창을 신게 되면 내 발 밑에 자극을 못해. 발바닥에 자극을 못해요. 우리가 피곤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마사지를 받냐면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가요. 그러면 돈도 조금 주는데 그거 마사지 한 30분 받고 나면요, 굉장히 머리도 맑고 기분도 좋고요, 눈도 발짝 떠지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혈점을 다 만지거든요. 발바닥 밑에 혈점을 다 만져주니까 뭐가 좋아지냐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엄지발가락은 내거든요.
그 발가락을 계속 만져서 자극을 해주면 머리가 맑아져요. 맑아지는데 그걸 언제까지나 할 것이냐고 못 하잖아요. 일부러 놈이 해줘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가기도 어렵잖아요. 바쁜 세월에 언제 그 가서 마사지를 받겠냐는 겁니다. 그 못 받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 밑에 내가 마사지살을 갖다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내 밑에 달고 다니든가, 만약에 마사지를 못 가지고 마사지살을 못 모시고 다니면 발 밑에다가 마사지 할 수 있는 거를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고 넣으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허리 디스크를, 허리 통증을 없애는 꿀팁. 어떤 거 하라 그랬어요? 요 깔창 하라 그랬어요. 이 깔창을 내 발에 맞게 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또 옷에 가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발에 맞춤 깔창이래. 맞춤 깔창이래요. 병원에서 가면 맞춤 깔창으로 해줘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다리가 태어나면 우리는 직립보행이랑 똑같아요. 아이들은 태어나면 똑같아요. 다리의 각도도 눕히면요. 요렇게 딱 생겼어요. 발이 딱 눕히놓고 보면 다리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딱 생겨요. 요렇게. 그런데 오늘날 내가 이렇게 처졌어요. 이렇게. 처지고 아치가 내려왔어. 이쪽에가 한쪽에가 내려와서 삐뚤어졌어요. 다리가 틀어진 형태로 기부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스 하면 그게 펴질까요? 안 펴질까요? 절대로 안 펴져요. 그렇게 휘어진 다리 형태로 내 신발을 만들면 편하기는 굉장히 편해. 지금은 되게 편해. 그런데 내 다리, 내 모양이 휘어진 대로 그대로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좋게 하려면 뭘 하느냐? 똑같은 평행에 우리 몸의 균형에 맞는 교정구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X다리가 됐어요. O자다리가 됐어요. 그럼 이대로 기부스를 하는 게 아니라 수술하러 가면 이 애를 똑바로 잡아주잖아요. 똑바로 잡고 연고를 끼워갖고 똑바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왜? 원래가 똑발라야 되는 거거든. 발라야 내 몸이 자세가 똑바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O자다리나 X자다리가 되면 뭘 하셔야 되겠어요? 예, 그렇죠. 교정구 까셔야 돼요. 이 교정구가 틀린 걸 꽂아라. 한 개는 높고 한 개는 교정구가 얕어. 그러면 내 발이 평생 가도 조정이 안 돼. 두 개가 똑같아야 돼. 이해하시죠?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 물론 발의 크기가 똑같진 않아요. 오른쪽 발, 왼쪽 발이 다 똑같은 사람은 잘 없어요. 발의 기장은 달라요. 우리가 손도 두 개가 다르고 눈도 두 개가 다르고요. 귀도 두 개가 달라요. 사람이 똑 보면 두 개가 절대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눈도 안 똑같아요. 귀도 안 똑같고요. 콧구멍도 달라요. 그런데 손도 달라요. 발도 달라요. 기장이 달라요. 오른손으로 한 뼘보다 왼손으로 한 뼘이 다른 사람인데 이쪽이 큰 사람이 있고 이게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도 달라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발의 아치, 뒤꿈치로부터 용천에까지 있을 때 그때의 아치의 기장이 똑같으면 된다. 그러면 내 자세가 똑 발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아지냐? O자다리, X자다리 좋아져요. 저도 어디가 있었냐면요. 저도 O자다리였어요. 딱 서면 다리가 붙질 않아요. 그래서 군에서 있을 때 차렷 자세를 하면 내무사회를 받을 때 신발을 벗고 차렷 자세를 하면 얘가 안 붙는 거예요. 특히나 워커를 신고요. 군화를 신고 딱 서면요. 이 다리가 붙어야 되는데 붙지 않고 다리가 쭉 벌어져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73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얘가 거의 손 하나가 딱 서면요. 손 하나가 자기 손이 왔다 갔다 하면 정상이에요. 한 15도간 벌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앞뒤를 딱 붙였는데 붙는 건 안 되고요. 요걸 15도로 이렇게 벌렸을 때 내가 무릎이 탁 붙어야 돼. 그럼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자로 딱 붙이면요. 손이 하나가 자기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인 무릎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정상이에요. 15도 벌리면요. 다리가 딱 붙어요. 제가 안 붙어갖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왜 그러냐면 차례 자세 하면 내무사일에 다리가 무릎이 쫙 벌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요가잖아. 이게
무릎이 못 붙여? 그러면 그거 붙이려고 하면 다리를 막 완전히 벌려야 돼, 이렇게. 그러면 또 다리 벌렸다고 뭘 하지만 그래도 벌리면 무릎이 부러지지 않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무릎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자로 하면 부러져요. 어때? 손이 하나 들랑거릴 만큼이 부러지는 거예요. 요 가리 강경이 요 자리에. 그러면 키가 줄질 않습니다. 연골이 망가졌다고요? 연골은 또 생겨요. 나이가 들어도 80이 돼도 80이 된 노인네들이 뼈가 부러지면 뼈가 붙잖아요. 우리가 피가 통하면 피 속에 단백질을 갖다 주면 그게 연골로 만들어져요. 기름이 쳐져요. 키가 적어졌다니까 기름이 빠져서 그것이 아니고 휘어져서 그래요. 그 사람 보세요. 무릎이 휘어졌기나 등이 휘어졌기나 허리가 휘어졌기나 어딘가는 휘어졌기에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 팁. 자, 그러면 이거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혈점을 또 만져야 되잖아요. 이 귀의 혈점을 우리가 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귀를 이렇게 보시면 요것이 허리예요. 요 자리가 허리거든요. 허리로 딱 가니까 요리가 하니까 요 자리가 발이에요. 여기가 무릎이에요. 응? 여기가 무릎. 그러니까 여기가 허리. 삼각형으로 됐죠? 여기가 무릎. 요 밑에가 발목이에요. 여기를 만져주는 겁니다. 귀를 만지는데 어떻게 만지느냐면 이 귀의 혈점을 만지면 이 발의 혈점, 온몸의 혈점이 돼요. 다시 말하면 머리가 명령체계는 머리잖아요. 내가 몸이 삐뚤어진 걸 알아도 얘가 머리가 바로 잡아주면 얘가 잡히는데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의 혈점을 만지는데 귀를 어떻게 만지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냐면 하루에 세수했을 때 비누를 묻혀서 귀를 이렇게 만지는 거를 이렇게 만지는 거를 한 50번씩 만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귀를 50번 이 꼭지로부터요 귀를 막 계속 만지세요. 여기를 자주 만지면 허리도 펴져요. 허리도 펴지고요. 무릎도 펴져요. 통증 오십니까? 무릎이 아프십니까? 어깨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귀를 많이 만지세요. 만지는데 귀를 이렇게 만지기도 좋아요. 이렇게도 좋아요. 귀는 이렇게도 좋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많이 만지세요. 그냥 만지면 이게 껍질이 까지니까 어떻게 하라? 세수하실 때 비누칠을 해서 비누를 묻혀놓고 많이 이렇게 만지시라고. 이렇게 많이 만지시는데 한 50번 정도를 만지세요. 저는 그것을요 날마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픈 곳이 없어요. 그전에는 참 많이 아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 갔다가 빠꾸대 갖고 왔다고요. 다시 군에 갔다고요. 그만큼 젊은 나이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도 아픈 데 없어요. 제가 약 먹는 거 하나도 없고요. 누가 보고 타고난 거래. 타고난 거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때 간염이 걸려갖고요 학교도 휴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그것도 좋아요. 저 뭘 만져서 좋겠어요? 뭘 만져서 귀를 제가 귀 전문가잖아요. 이쯤 속의 웰빙의 책 저자를 제가 썼잖아요. 귀를 연구한 게 수십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를 잘 만지세요. 귀 안에 혈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 자리가 다리니까 아까 티침을 가지고 휘어진 다리면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티침을 붙이시는 거예요. 요 티침을 붙이시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 붙이시고 자극을 하세요. 무릎이면 여기, 발목이면 요 밑에. 그러니까 지금 원인은 어디냐면 발목과 무릎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이 틀어져 있으면 무릎이 틀어져요. 발목이 안으로 됐으면 무릎이 밖으로 나가요. 그 여기를 발목을 똑바로 세우려니까 내가 발목을 바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신발은 단단한 신발을 신는다. 신발 물렁한 거 아니고요. 신발 밑에 쿠션이 좋다고 신발 좋은 거 절대로 아니니까 신발은 단단하게 신는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절에 가면 스님들이 계세요. 등짝 휘어진 스님 보셨어요? 연세가 들어도 등이 휘어진 스님 보셨어요? 무릎이 꼬부러 허리가 꼬부러진 스님 보셨어요? 옷자다리 스님 보셨어요? 스님들은 자세가 똑발라요. 왜? 스님들은 고무신을 신고 산에 있어요. 그래서 맨발로, 고무신은 맨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바위에 맨발로 산을 다니십니다. 그리고 바위를 밟는 겁니다. 돌을 밟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밑에 지압을 하시는 거예요. 지압을 하니까 내 신경을 건드리니까 현경이 똑바로 쓰시는 거예요. 대다수의 스님들은 자세가 발라요. 그리고 양반 자세를 해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양반 자세 하루 종일 못 있어요. 그분들은 하루 이틀 잠도 그래가 주무신다고. 잠잘 때도 그냥 앉아가 자는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돌아가실 때도 그래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누군지 아시죠? 예, 법정 스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앉아갖고 돌아가셨어요. 딱 앉아가 불경하는 줄 알고 보니까 돌아가셨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발바닥이 단단해야 된다는 게, 발바닥이 단단해서 땅을 밟으면 땅에서 지혈, 땅에서 혈이 내 발을 통해서 오면 내 몸이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푹신한 신발, 고무신 신발 이런 거요, 참 고무로 되어 있는 신발, 이런 신발이 나빠요. 인류가 만드는 최악의 기구가 하나 있대요. 그것이 뭐냐, 신발입니다. 우리가 신발만 이렇게 개발 안 했으면 이런 질병이 없대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넣을 때 60만 대군에다가 병사까지 하면 200만이, 가족거리 하면 200만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신발을 신었나? 가죽 신발을 신었어요. 가죽 신발은 사람의 피부하고 똑같습니다. 물이 젖어지면 물이 젖고요. 거기는 땅에 있는 기를 젖은 땅이 가죽을 통해서 몸속에다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 양발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가죽 신발을 사람의 몸하고 똑같이 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걷고 가도 질병으로 죽었다는 얘기, 성경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분들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휘어져서 꼬부라지 갖고 길목 간다 이것도 없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발을, 얇은 신발이 푹신한 건 좋은 거 없어요. 그리고 깔창도 단단해야 돼요. 단단하고 용천을 만지는 깔창, 그리고 아치를 잡아주는 깔창을 신으시면 뭐가 휘어진다? 등이 휘어진다. 휘어진 등이 바로진다. 허리도 바로진다. O자다리 굳어진다. X자다리도 곧아진다. 굳어지는 게 곧아진다. 그렇게 O자다리도 곧아지고 X자다리도 곧아지고 펴진 등도 곧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키가 줄어든다? 조금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 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휘어진 사람은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 자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O자다리, X자다리, 등이 휘었다. 이 O자다리 된 사람이 대다수가 등짝이 이렇게 휘어요. 지나다님이 보셨어요? O자다리를 갖고 있으면 등이 거의가 휘어요. 등이 똑바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등이 이렇게 휘고 그 다음에 다리가 O자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를 잡아가 메뚜기 다리를 딱 잘라가고 안에 심줄이 있잖아요. 메뚜기 심줄을 쫙 당기면, 다리 심줄을 당기면 다리가 두머리가 이렇게 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 신경성, 인대라고 하는 인대를 통해서 쭉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인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첫째 인대가 다 있거든요. 이것이 한쪽에가 뒤틀리면 얘가 당긴다는 거예요. 인대가 하나만 휘어지면 몸 자체가 다 휘어진다. 그래서 이 자세를 바로 잡으려면 귀를 많이 만지라. 귀도 어디가 만지냐? 귀 위에 윗부분을, 귀를 많이 위에를 만져주세요. 그리고요, 깔창은 단단한 거, 신발도 단단한 신발, 물렁한 신발은 좋은 것이 못 된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물렁한 신발, 쿠션이 좋은 신발은 좋은 거지. 신을 때는 편한데 이것이 몸에는 더 나쁠 수도 있다. 맨발이면 최고 좋다. 그러니까 가장 얇은 신발이면 가장 좋다. 고무신도 더 좋다. 산에 등산 갈 때 그걸 신고 뒷산에 올라가시고 돌을 밟으시면 자세가 발라진다. 자세가 발라지면
허리도 발라지고 그 다음에 등도 곧아진다. 다리도 두 다리도 좋아진다. 중요한 거 꿀팁. 무엇부터 신으라고? O자다리 X자다리는 깔창 사다 신으시래요. 깔창 요거 깔창이라고 쓰셔서 사다가 하나 신어보세요. 그러면요 등도 펴지고 허리 펴지고 모든 것이 다 펴져요. 아직까지 기수맥에 구독으로 안 되신 분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O자다리, X자다리, 휘어진 다리, 휘어진 허리, 굽은 등 고치는 꿀팁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